우리 구독자님들 안녕들 하신가요? 오늘의 영상도 일본의 실화 괴담들을 원문을 바탕으로 번역, 녹음, 자막, 편집까지 제가 직접 번역하고 제 목소리로 녹음해 제작한 콘텐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떠는 한밤중의 공장에는 여러 사건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는 넓디 넓은 콘크리트로 된 삭막한 건물. 첫 번째 이야기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멈췄나요? 투고자 노비님 20대 남성 회사원 체험 장소 사이타마현 K시 공업단지 내 모 공장 夜勤で働いていた時の話を書きます。 야근으로 일하던 때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도 없었고 솔직히 이 경험이 뭐였는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지금도 머릿속에서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서요. 그냥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올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사이타마현 K시에 있는 공장에서 설비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24시간 가동하고 있는데요. 야간은 사람이 엄청 적습니다. 적을 때는 생산 담당이 2명, 품질 확인이 1명, 설비가 저 1명인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기계가 멈추거나 압력이 떨어지면 제가 불려가니 밤새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점검하는 느낌이랄까요. 공장 내부는 A라인에서 D라인까지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각각의 라인 사이에는 콘크리트 통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라인이 가동되는 낮 시간대의 공장은 시끄럽습니다만 심야 2시를 넘어가면 단숨에 적막해집니다. 조용하다고는 했습니다만 완전한 무음 상태는 아니고요. 압축 공기가 빠지는 날카로운 소리라든지 멀리서 팬이 돌아가는 낮은 회전음 같은 게 계속 울리니 귀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오히려 진정되지 않는 적막입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냄새도 달라서요. 기름을 많이 쓰는 곳과 세정제 특유의 약품 냄새가 나는 곳은 두 군데가 완전히 다르죠. 밤에는 그 소리와 냄새가 유난히 강하게 느껴지는 탓인지 사람이 없는 층에서도 낮과 같은 사람의 기운을 자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특별히 바쁜 일은 없는 밤이었을 겁니다. 7월의 평일, 새벽 2시를 살짝 넘겼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C라인 옆에 있는 압축 공기 배관에서 공기 누출이 있다는 것 같은 보고가 나와 있어 제가 압력계를 보며 이상음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딱히 이상 수치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상한 소리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 판단하고 공구를 한 손에 들고 통로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뒤쪽 D라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공장 안에서 누군가 부를 때 평범한 목소리였죠. 무전기가 아닌 누군가 직접 부를 때의 그거요. 거리로 봤을 때 10m 안에 어느 곳에서 작은 소리도 아닌 하지만 크지도 않은 평소에 제게 용모가 있을 때 말을 거는 식이었습니다. 남자 목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대를 생각하면 그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날의 D라인은 하루 종일 멈춰 있었고 야근 담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완전히 멈춰 있는 라인 구역의 조명은 반 정도는 끄고 있습니다만 그날의 D라인이 그런 상태였고 켜져 있는 불은 앞쪽 통로의 조명뿐이고 안쪽은 조명을 꺼놔서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나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도 없을 곳에서 목소리가 났다 하는 위화감이 떠오르는 쪽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야근에서는 설비 담당이 저 혼자뿐이라 설비에 대해 누가 물어볼 때는 제가 대응할 의무가 있었죠. 게다가 만약 일반인이 연장에 들어갔을 경우 위험구역에 함부로 들어가 버리는 게 제일 곤란합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네? 대답하고 헬멧에 붙은 라이트를 켜고 나서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했습니다.
통로는 직선으로 되어 있어 사각은 거의 없습니다. 그 근처에 사람이 서 있다면 라이트를 비추지 않아도 실루엣 정도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통로 끝까지 가서 봤는데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게차도 움직이고 있지 않았고요. 문도 전부 닫혀 있습니다. 발자국? 그런 사람이 있었던 자국 같은 것도 딱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의 공장 특유의 여운이랄까요. 약간의 공기의 흔들림이 느껴져서 별로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누구 있어요? 하고 말을 해보았습니다만 답변은 없습니다. 솔직히 이 시점에서 착각인가? 거의 확신했죠. 야근 중 졸릴 때는 기계 소리가 마치 사람 말소리처럼 들리는 경우도 많아서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 뒤로 며칠에 걸쳐 똑같은 일이 몇 번인가 계속됐습니다. 그 모두가 새벽 2시 때 2시 10분에서 2시 40분 정도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똑같이 실례합니다 하며 말을 걸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다른 때는 멈췄나요? 하고 들리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봅니다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히 마음에 걸렸던 건 멈췄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라인 현장에서의 멈췄나요? 라고 묻는 방식은 라인 운영자가 설비 측 담당자에게 확인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기계는 지금 멈춰있는 상태인가요? 다가가도 안전한 상태입니까? 같은 의미인 거죠. 외부 사람이 갑자기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아요. 파견으로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타부서 사람들이라면 더 우회적인 말투를 씁니다. 멈춰도 되는 겁니까? 라든지요.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까? 라든지 말입니다. 즉, 멈췄나요? 라는 말투는 어느 정도 그 현장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란 말인 거죠. 그 부분이 일단 이상합니다. 그리고 말을 걸어온 장소 문제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편성에서는 그 시간대에는 D라인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저도 시프트표를 보고 확인했었고, 담당 직원이 오늘 D라인은 완전히 끝났어요 하고 올라가는 것도 봤습니다. 즉, 그때 거기에는 아무도 없다고 전제할 때 하물며 멈췄나요? 같은 현장에 익숙할 말투를 쓰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때는 그 자리에서 메모를 했습니다. 버릇이랄까요? 야근 중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보고서에 쓸 수 있도록 메모를 남기는 건데요. 그때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간 2시 18분경. 장소 D라인 쪽 방화문 앞. 목소리 남자 같음. 직접 목소리로 들린다. 우선 아님. 내용 실례합니다. 사이를 뒀다가 멈췄나요? 불러서 뒤를 돌아봤을 때는 아무도 없다. D라인은 아무도 없었을 날임. 이런 메모를 쓰다가 솔직히 이쯤부터 이상하다고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설비 리더에게 일단 보고했어요. 이렇게 되면 절반은 안전관리 쪽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정말 누군가가 야간에 몰래 들어왔을 경우, 그건 이미 일반적으로도 위험한 이야기가 되니까요. 리더도 처음에는 완전히 불법 침입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실제로 뒤쪽 물류입구 셔터는 오래되어서 닫아도 완전히 밀폐 상태가 되지는 않아요. 하려고 생각하면 억지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를 올린 날 낮, 리더와 함께 보안 카메라 영상을 봤습니다. D라인 앞 통로에 적외선 카메라가 달려있고, 만약 누군가가 있다면 그림자 정도는 나올 겁니다. 영상을 뒤로 돌려서 메모에 있는 2시 18분 영상을 틉니다. 카메라에는 분명히 제가 찍혀 있었어요. 헬멧에 붙은 라이트를 켜고 통로를 걷더니
D라인 쪽에 있는 방어문 앞 부근에서 멈춰섰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건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부터 나오는 영상이 제 기억, 느낌과는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누구 있어요? 하며 말을 걸었고 반응이 없는 걸 확인, 바로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건 5초? 길어야 10초 정도? 하지만 영상에서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그 사이 라이트 방향이 살짝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제가 상대 얼굴을 보고 다음으로 다리인지 손인지를 보는 그런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그게 제 버릇이라 저도 잘 압니다. 이건 내가 누구랑 말할 때 움직임이야? 라고 확실히 느낄 수 있는 행동인 겁니다. 단지 그 상대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리더는 처음에는 카메라 사각지대에 누군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죠. 제 바로 옆에 누군가 진짜로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카메라 앵글에서는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 위치와 라이트의 각도로 봤을 때 만약 정말로 상대가 있었다면 몸의 일부 정도는 화면 어딘가에 들어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상대의 그림자조차 나오지 않아요. 제가 혼자 거기에 멈춰서서 혼자서 떠들고 있는 것처럼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봤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무섭다 라는 감정보다 먼저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만약 이 영상을 그대로 윗분들에게 올렸을 경우 한밤중에 혼잣말을 하며 멍하니 있다 하는 낙인이 찍히고 말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거기 때문이죠. 야근 중에 집중력, 주의력 산만으로 취급받고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부주의한 인간 취급을 받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리더도 특별히 그 이상은 추궁하지 않았어요. 이 일련의 체험에 대해 딱히 심령현상이나 귀신을 봤다거나 그런 말을 할 셈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확실히 모습을 본 것도 아니고 결정적인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제가 피곤했을 뿐인지도 모르고요. 소리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심야에는 공장 전체의 냉방 소리가 통로 쪽으로 퍼져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도 제 속에 딱 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걸리는 부분이 멈췄나요? 라는 말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묻는 방식은 완전히 현장 쪽 사람의 말투인 겁니다. 신입이나 다른 부서 사람이거나 외부 사람이 묻는 방식은 절대 아니에요. 저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낯선 사람이 아니고 가까운 누군가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체험 이후로 저는 한밤중 D라인 쪽을 혼자 지날 때만은 안 멈췄어요 라고요. 어딘가에 누군가에게 먼저 말하고 지나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냅니다.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한 뒤로는요. 실례합니다 라는 말이 들려오는 일은 한 번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하면 말을 걸어오지 않는 건지 구체적인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착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저는 그날 밤 D라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없었다 라고 지금도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두 명의 젊은 여성이 밤에 귀가하다 겪은 일입니다. 후쿠오카현 이누나키 터널, 그리고 이누나키 댐, 이누나키 고개. 잘 아시다시피 정말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오늘 그 둘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누나키 고개의 무서운 이야기, 예상하지 못했던 길.
투고자 사사미님 20대 여성 미용사. 심령 스팟 후쿠오카현 미야와카시 이노나키 고개. 福岡から北九州に向かうとき、いつも通る道がある。 후쿠오카에서 북큐슈로 갈 때 늘 지나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교통량도 신호등도 많지만 대로라서 안전하고 밝아 길을 잃을 염려도 없어요. 내비를 켜면 매번 그 경로가 표시되는 그런 당연한 루트였죠.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북큐슈로 향하던 도중 조수석에 앉은 친구와 잡담을 나누고 있는데 문득 이누나키 터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누나키 가보고 싶은데 거기 위험하대. 에? 하지마. 밤에 지나가면 분명 뭔가 나올 거야. 고작 몇 초 농담을 섞어서 웃으며 대화했을 뿐이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로 되지도 않았고 그냥 가볍게 흘려보내는 대화. 다음 적신호에서 멈췄을 때 세운 김에 스마트폰 내비 어플을 설정했습니다. 목적지는 북큐슈. 언제나처럼 국도 3호선을 지나는 루트가 나올 예정이었죠. 하지만 내비가 표시한 파란 선을 보고 저도 모르게 어?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내비에 표시된 루트는 평소의 대로가 아닌 산속으로 빠지는 길. 게다가 그 이름을 본 기억이 있었어요. 이누나키 고개. 에? 어째서 이누나키 고개로 나오지? 옆에 앉은 친구가 내비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멀리 돌아가고요. 평소에는 절대로 선택 안 될 루트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화면상에는 그게 최종 루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섬뜩해져서 내비를 일단 껐다가 다시 켜서 루트를 검색해도 다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플로 바꿔봐도 역시나 이누나키 고개를 경유하는 루트로 내비가 나옵니다. 이거 우연이지? 아까 이누나키 얘기해서 폰이 알아들었나?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웃기지는 않았습니다. 어플에 우연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럼 역시 그게 제일 빠른 길인가? 어쩔 수 없이 내비를 믿고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내를 빠져나오자 가로등이 점점 줄어듭니다. 창문 밖에는 나무들의 그림자가 흔들리고 도로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윽고 간판에 이누나키 도오게 라는 글자가 나타난 순간 차 안의 분위기가 팽팽하게 긴장됐습니다. 이게 구 이누나키 터널 나오는 고개지? 맞아. 하지만 구 터널은 이젠 못 지나갈 텐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속이 뒤틀립니다. 창문도 열지 않았는데 차 안을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왠지 등줄기로 소름이 돋았죠. 그때 앞에서 오른쪽 방향입니다. その先、右方向です。 마치 살아있는 듯한 온기 있는 목소리로 내비가 말했습니다. 마침 구 이누나키 터널 방면을 향하는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길 앞으로는 어두웠고 가드레일 너머로는 나무들로 둘러싸여 보이지 않습니다. 이 이상은 그만 갈까? 너무 무섭다. 결국 그 갈림길에서의 선택을 피하고 조금 되돌아가 신 이누나키 터널을 빠져나가 북큐슈로 향했습니다. 단지 터널을 빠져나가던 순간 내비 화면에 경로를 재검색 중입니다 하는 문자가 떠올랐고 다시 가슴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내비에 나온 건 평소 때의 큰 길로 가는 루트였어요. 몇 번을 다시 고쳐 설정해도 더는 이누나키 고개를 지나는 경로가 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작동이라면 거기까지였달까요? 하지만 이누나키를 화제로 올린 그날만은 어쩐지 내비가 이누나키 고개를 넘는 길을 가리켰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무렵은 심령 스팟에 자주 다니던 시기였습니다. 그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그냥 어플의 오작동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해서 지금도 떠오르는 섬뜩한 경험입니다. 이누나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다뤘고 최근에는 이누나키댐에 대해 영상을 올렸는데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그러면 전 그냥 가던 길로 갈 겁니다. 그럼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시커먼 남자 둘이 심령스팟으로 방문했던 어느 폐교 건물. 그 안에서 그 둘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같이 가시죠. 폐교사의 밤. 투고자 요우님, 30대, 남성, 지방 공무원. 체험 장소 아키타현 D시의 구도로 옆 산속 폐교. 数年前の夏、大学時代の友人 A と久しぶりに 몇 再 년 전 会し 여름, 夜のドライ 대학 ブ 시절 に 친구인 A와 오랜만에 다시 만나 야간 드라이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적지는 딱히 정해놓진 않았지만 A가 옛날부터 지역 담력 시험에 유명한 곳이 있어 하는 말을 꺼냈고 D시의 산속에 있다는 그 구 교사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는 거긴 이미 헐렸다 라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아직 남아있다 라는 사람도 있어서 있는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은 건물인 모양이었죠. 국도에서 벗어나 좁은 구도로를 나아가니 점점 가로등도 적어지다가 깨닫고 보니 전조등 불빛조차도 먹혀버릴 듯한 깊은 어둠이 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었더니 촉촉한 풀레음과 벌레 소리가 안으로 들어왔고 여름 끝무렵 특유의 무거운 공기가 날아듭니다. 한동안 가다 보니 왼쪽 숲속에 다 쓰러져가는 목조 건물이 보여왔습니다. 그건 낡은 학교 건물 같았는데 그 폐교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에 말을 꺼낸 A도 놀라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우리는 손전등을 한 손에 들고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1층짜리 건물인 교사. 그 입구문은 떨어져 있어 복도 끝까지 어둠이 이어지는 걸 건물 밖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발을 들여놓자 끼익 하며 바닥이 가라앉고 오랜 세월 습기를 머금은 나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에는 색바랜 포스터가 남아있었고 마치 거기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을 비추며 앞으로 나아가니 우리의 발소리에 섞여 뒤쪽에서 뚜벅 뚜벅 하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만 아무도 없었어요. 바람도 없고 벌레 소리조차 멀어진 듯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면 적막함만이 남습니다. 그때 바로 옆에 교실과 복도 사이의 창문 안쪽을 뭔가가 가로질렀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반사하는 그림자가 쓱 하고 순간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저는 무심코 숨을 삼키며 지금 뭔가 안 지나갔냐? A에게 말했더니 A는 잠자코 고개만 끄덕일 뿐. 그 직후였습니다. 우리의 뒤쪽 복도 깊은 곳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가 쿵쾅쿵쾅 다가온 겁니다. 그것은 규칙적인 리듬으로 사람 발소리 그 자체. 반사적으로 손전등을 향했습니다만 빛 앞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빨라지더니 끼, 끼리릭, 끼, 끼.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섞여 우리 쪽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도 모르고 두려움만이 솟구쳐 올랐고 말이 나오기도 전에 몸이 먼저 현관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를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간 순간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교사 안의 복도는 끝까지 어둠이 이어져 있었고 정막만이 남아있습니다. 왔을 때와 마찬가지의 광경인 거죠. 다른 움직임도 전혀 없습니다. 손전등의 불빛이 낡은 교사의 벽과 안쪽 복도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A도 한동안 멍하니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자
밤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마치 온 세상의 소리가 되돌아온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어보니 시계가 12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1시간 이상이 지나 있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체험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안에 들어갔다 바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 기껏해야 10분 정도라고 생각했던 건데 돌아오는 길에서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라디오를 틀 기분도 들지 않았고 전조등에 비친 도로의 흰 선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 뒤 궁금해서 그 폐교사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폐교사가 실은 10년도 더 전에 이미 철거된 것 같았어요. 조사해본 기사에서는 주소도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실제로 그 폐교사의 발을 들였고 그리고 무서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 기억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날 밤 사건이 환상이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마치 여우에게 홀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하나, 틀림없이 확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귀가한 뒤 깨닫게 된 작은 위화감입니다. A의 차 트렁크에 진흙 자국이 있었는데요. 그게 꼭 아이 신발 모양 같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얼이 빠져 있어서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세차를 마쳤습니다. 지금도 여름밤에 산길을 달리고 있으면 문득 그때의 습한 공기가 떠오릅니다. 그 교사는 정말 환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날 밤만 옛날에 있던 교사가 현세의 모습을 나타낸 걸까요? 지금 와서는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물론 확인할 생각도 없지만요. 오늘은 이렇게 3가지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중간에 자꾸 끼어들어서 분위기를 망쳐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포맷으로 이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은 이전과 동일하게 제가 직접 번역, 녹음, 편집하여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염치 없지만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